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어릴 때 미술 시간엔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또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왠지 그런 부담감에 그렇게까지 즐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막상 어른이 돼서 우연히 만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왠지 세상 고통을 잠시 잊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입문하게 된 미나의 세계에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옛그림을 보고 그린다는 게 참 즐겁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행복을 우리 퐁당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전통 문화재로도 등재되신 아주 유명한 미나 작가님이세요. 40여 년 동안 미나를 그리셨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선생님의 그린 십장생이 실릴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나협회 전 회장님이시고요. 현재는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엄재건 미나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엄재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퐁당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나를 사랑하는 엄재건입니다. 너무너무 예. 반갑습니다. 호가 효천이셨네요. 예. 효천. 저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으로서 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효천 무슨 뜻인가요? 효천은 새벽 효자를 쓰고 네. 샘진자를 쓰는 저희 선생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네. 그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어주지 않았을까 어떤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원래 호는 정말 자신의 그 스승한테 받는 거잖아요. 어떤 분한테 받으셨나요? 그렇죠. 현재 우리 한국미나협회 상임 고문이시고 미나기의 가장 원로이신 송규태 선생님이십니다. 송규태 선생님한테서 받았구나. 선생님이 그린 십장생도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죠? 예. 네, 그 십장생도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십장생도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네. 동일하고 비슷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상에 나타나는 그 형태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네, 십장생도 그 그림 안에 예. 이야기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10가지 동물, 식물 그런 네. 거 관련되어 있는 오랫동안 영원 불변한 그런 그림하고 또 아니 식물, 소나무나 대나무 이런 그림들을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네, 십장생도가 이제 거북이, 사슴, 학,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산, 바위, 네, 바위, 물, 구름, 그렇죠. 물, 구름, 있고, 네, 해, 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에 그런 소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인간과 자연의 그 가장 친밀한 그런 다들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래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 욕망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저도 그럴 테고 누구나 병 없이 무병장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텐데 네. 그런 그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 불로초를 얘기하자면 불로초는 뭐 한 번 먹으면 천년만년 이렇게 살 거라는 그런 네. 욕심 네. 그런 뜻에서 바람이죠. 불로초도 나오고 네. 바람이죠. 네. 바람이고 또 태양도 그렇고. 그렇고. 우리 또 사슴은 뭐 우리가 볼 때 현재 오래 살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예를 들어 뭐 흰사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혼이 아니라 그 순간적인 찰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그래요? 또 그런 뜻도 있고. 그림을 보면 저는 참 재밌는 게 예.
그 그림 안에서 서로 그 소재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이따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쁜 현정님께서 귤디 엄 선생님 오늘 떨지 말고 방송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예, 조금 떨립니다. 문화생이신 거. 아, 누구라고 했죠? 이쁜 현정님이시래요. 예, 그 아마 제자일 듯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나무숲님께서는요, 40년간 민화를 연구하신 민화의 달인이시군요라고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 민화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화는 도대체 어떤 거예요? 민화는 짧게 얘기하자면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해학적이고 네. 굉장히 익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즐거움을 주는 우리 그림입니다. 해학이 담겨 있고 익살스럽고 예. 우리 민중의 그 마음과도 많이 닮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리 사대부의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선배들이 보는 그림들 네. 감상화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다른 정말로 우리 순수한 마음도 있고 우리가 즐겨보았을 때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한국화, 예. 그러니까 수묵화 예. 하고는 다르죠. 예, 우리 그렇지만 수묵화는 우리 먹으로 수묵화는 먹으로 하지만 그렇죠. 한국화도 채색화도 있고, 채색화도 있고. 한 사물을 네. 한국화라고 요즘 많이 표현합니다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본인의 생각도 들어가겠지만 우리 민화는 모든 사물들이 동물이며 식물들이며 다 내용이 있고 뜻이 있는 그림들이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퐁당퐁당 초반에 그 프랑스 작가 유명한 프랑스 작가님이신데 예.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신 거라서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린 민화를 선물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에서 민화 많이 사랑하죠. 되게 신비롭게 바라본다고 그러던데. 우리 그림이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에 나갔을 때 굉장히 여기에 대한 색감과 그리고 본인들이 그냥 우리처럼 똑같아요. 보는 느낌은. 네. 그림 보고 빙긋이 웃는 걸 볼 때 보면 우리와 똑같은데 굉장히 우리 민화를 외국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네. 민화 작가들이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전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네. 그 물감을 본인들이 쓰는 걸로 쓰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색깔을 내지라고 너무 신기해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민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한석규 또 이재훈 씨가 함께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함께 들을게요.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우리의 그림 민화에 대해서 효천 엄재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슈아 님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민화를 볼 때마다 더 알고 싶어요.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쉽게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에요. 라고 해주셨고요. 루보비님께서 저도 TV에서 민화 하시는 분들 보고 관심을 가서 어디 배울 곳 없나 찾는 중이었어요. 민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동물들 그림도 너무 귀엽고 저도 빨리 배우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오늘 모신 이유가 취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종종 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취미를 하다 보면 자신의 재능을 문득 발견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직업이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민화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혹은 민화
어떤 건지 음. 그리고 그 주부 이렇게 아이들을 다 전업주부들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이제 자신의 시간만 막 남아서 아이들은 자기들은 바쁘다고 막 자기 일들 하러 다니고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처음에 그냥 취미 생활로 하게 됐는데 작가로 등록을 하시고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취미 생활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전업주부님들이 현재 미나를 그리는 작가들은 대부분이에요. 네. 남자들보다 약 90% 정도가 여성인데 우선 취미 활동으로서는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렵다라고 조금 전에 누가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 미나를 왜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 도전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나이 드시면 연로하신 노인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연령층이. 그런데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선 이 그림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내가 대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대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쉬운 그림들이 있어요. 예를 네네. 들어 뭐 까치호랑이랄지 네. 조그만 꽃 한 송이 모란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에 대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의 경우 기존에 있는 그림을 초를 떠서 기존에 있는 그림을 그 초를 뜬다라는 게 무슨 모사죠. 뜻이죠? 네, 모사를 해서 모사를 해서 모사를 하는 그린 거죠. 네. 그걸 보고 하는 그림이죠. 그럴 때 처음에 색칠하고 발임질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의 그 명암을 집어넣는 그렇죠. 그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명암을 넣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도안의 그림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같은 도안을 쉬운 도안일수록 많죠. 그 도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니까 네. 그 도안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 그림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 사람의 개성이 다르듯이 개성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요? 라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우리 문화가 굉장히 문화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죠. 문화 강국인데 가장 접근성이 편한 그 문화센터 또 아니면 자치센터 이런 데 가서 보면 네. 다 있어요. 네. 미나 그 강좌가 있는데 굉장히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이런 데 다 미나와 관련되어 있는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 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미나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들이 재료들이 뭐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네. 종이가 필요하겠죠. 종이. 우리의 종이. 한지. 한지. 예, 정말로 한지. 그렇죠. 우리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지는 그 한지와 그리고 붓, 네, 그런 것들이 물감도 필요하죠. 채색들. 물감이 우리의 그 고유 물감들이 필요하죠. 전통 물감. 근데 요즘에는 그 쉽게 접근하기 쉽게 그냥 잘 되어 있는 물감을 사용하기도 튜브 물감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민화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 민화 안에 그 사용하는 소재 그리고 주제 그 이야기들이 그 한 장에 이 얘기를 막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일테면 조속의 고매서작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매화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 까치가 앉아 있어요.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매화는 추운 겨울이 끝나고 첫 번째로 피는 꽃이기 때문에 매화가 의미하는 의미는 그 추운 겨울,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고 따뜻하게 봄이 왔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그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에 까치가 앉아서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곧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선 그런 소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참 그거의 매력이 푹 빠졌어요. 민화의 매력 중에 그런 소재나 주제의 매력 재밌는 게 많죠? 예, 민화에 보면 소재가 다양합니다. 모란이나 닭, 까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까치. 우리 민화에서는 그 매화나무에 있는 까치도 있긴 하지만 주로 호랑이와 같이 나타나는 까치호랑이. 까치호랑이. 그게 서로 쳐다보고 있죠. 예, 서로 쳐다보고 있죠. 우리 까치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선왕신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까치가 오는 거고, 우리 호랑이는 원래 호랑이는 되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섭고 특히 의미를 조선시대에는 가지고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그 호랑이를 굉장히 쉽게 우스꽝스럽게 그려버리고 그 무서운 호랑이도 우리 인간하고 친밀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그렇지만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우리 인간이 무서우니까 아니면 이런 또 잡기들도 무서워할 거다 해서 그 액을 막는 그런 뜻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0902님이 저는 그림에 소질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민화를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해보세요. 네. 저도 소질이 없는데 했어요. 저도 소질이 없는데 했어요.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소질이 없다니요? 저도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소질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데 잘 하시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잘 하고 싶어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자, 민화 그림 안에 상징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의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부엉이 그림. 전 부엉이 얘기 듣고선 너무 재밌었어요. 부엉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엉이는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걸 도둑도 지키고 재물도 지키고. 눈을 안 감으니까? 네, 눈을 또 항상 딱 우리 실제로 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를 볼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할 때 그 부엉이 그림이나 부엉이 조각 뭐 이런 걸 선물해 주는 건가요? 아마 그런 같은 맥락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고양이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변상벽 이제 조선 시대의 문인으로 되게 유명했던 그리고 또 겸재정선, 추일한묘 뭐 이렇게 한가로운 그 가을날의 고양이.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이렇게 방앗개비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인데 고양이는 소재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고양이는 그 고양이 묘자를 쓰는데 중국 발음으로 이른과 같은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고양이 나이. 나오는 그림은 고양이는 이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또 나비는 나비 접자가 그 중국 발음으로 80과 비슷하답니다. 여든과. 그래서 나비는 여든을 이야기하는데 고양이와 나비 그리고 항상 그 나비 또 같은 그 도상에는 보면 바위가 나오고 또 페랭이 그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걸 다 장수. 말년에 나이 들어서 편안함과 행복하게 지내시라는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그럼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혹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주제 삼아서 할 때 장수를 생각을 한다. 누군가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뭐 고양이 그림이라든가 나비 그림이라든가 그렇죠. 바위도 들어가죠. 바위는 장수에. 항상 장수로 의미하는 불변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것 그림을 선물하고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요즘 많이 그리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 뭐 꽃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 보면 현재 우리 민화 작가들이나 민화에 입문하셔서 그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꽃과 관련돼 있는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모란이나 국화나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모란은 있습니다. 의미가 뭐예요? 모란은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부귀영화. 네. 그 오랫동안 선동량이 자주 그렸던 그림이 모란도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면
국화? 국화는 예, 어떤 국화도 의미예요? 노년의 편안함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노년의 편안함. 이렇게 그 소재를 좀 아신다면 그림을 볼 때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보 입문자가 먼저 그리기 좋은 그림이 있을까요? 초보 입문자가 먼저 네. 그리기 좋은 것은 꽃 그림이 굉장히 의외로 쉽습니다. 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꽃 그림 예를 들어 조그만 네. 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큼직큼직한 네. 우리 모란 꽃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니까 초보가 복잡해 버리면 거기서 벌써 질려서 나는 소질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쉬운 모란꽃 한두 송이 정도 해서 그 본인이 원하는 색칠을 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음향을 넣는 거죠. 발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본인이 재미를 느껴요. 나도 소질이 있나? 때로는 내 자신이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실제로 굉장히 그렇게 해보면 재밌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림을 잘 소질이 없었는데 미나를 40년 동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40년 동안 미나를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미나가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매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네. 네.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20대 80년이죠. 80년에 우연히 저희 이제 고모부인 아까 제 스승이시죠. 고모부이고 스승인 송미태 선생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그림을 우연히 한번 저 스스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밤에 네. 혼자. 우연히 해보게 돼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지금 잘은 못하지만 재미가 흥미가 생겼구나. 제가 처음 보는 촌에서 재수 온다고 올라와서 네. 처음 물감 보는 처음 물감들과 붓들 보지 못했던 것들 거기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루보비님께서 단순하고 해학적이고 아름답고 미나 정말 좋아요. 미나 카페도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이뻤어요. 라고 예. 해주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퐁당퐁당 가족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뭘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그래도 조금 인사말을 마지막에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우리 미나는 시대를 초월하여 네. 공감할 수 있는 읽으세요.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김규리 퐁당퐁당 가족 여러분 우리 미나를 네.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움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미나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미나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취미 정하셨나요? 혹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한번 미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우리의 그림이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보니엠의 써니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일 만나요. 선생님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